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수학 공부도 재활이 필요하겠죠? 정석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3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입니다. 자, 항등식도 뭐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용어이겠지만 미정계수라는 거는 이제 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식을 썼을 때 뭐 3x 제곱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는 미정계수가 없는 건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 제곱 x 뭐 이런 거의 계수가 ab 어떤 문자 형태로 주어졌죠. 이렇게 그 값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수를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보통 문자로 표현한 계수가 바로 미정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항등식의 성질 이런 걸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과 미정계수라고 나오는데요. 항등식이라는 거는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x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럴 때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등식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건데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의 해를 이제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식에서 두 가지가 나왔죠. 항등식과 방정식.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문자로 표현된 계수를 구하는 이 미정계수법을 문제풀이의 포인트를 잡고요. 방정식은 그 특정한 x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니까 그 특정한 x, 해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써놓은 게 있는데 ax equal b라고 해서 마치 1차 방정식처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 x의 계수 a가 0이 되는 경우와 0이 되지 않는 거에 따라 풀이법이 달라집니다. 0이 아닐 때는 양변을 a로 나눠서 x가 a분의 b가 된다는 거죠. 근데 a가 0이 될 때는 좌변은 x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됩니다. 좌변이 항상 0이 되다 보니까 우변의 b마저도 0이 된다면 좌우변은 항상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등식이 성립하는 상태가 되죠. 보통 0x 이퀄 0의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x에 뭘 대입해도 되니까 x는 모든 실수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a가 0인데 b가 0이 아닐 때는 좌변은 항상 0입니다. 근데 우변은 0이 아니래요. 그럼 이게 등식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등식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도 잘 풀어보겠고요.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박스가 나와 있는데 ax, b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 변수를 죽이기 위해서 a가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죽었으니까 b도 0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a, b가 모두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역시 0이 됐다. x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0이 된 거니까 x제곱 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a가 0이 돼야겠죠. x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b도 0이고요. 그리고 시계값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좌변의 c마저도 0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로 파악하는지 알겠죠? 3번에서는 만약에 좌우변이 똑같다 그러면 동류항끼리 비교해서 계수가 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 문자가 두 개 등장했어요. xy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각각의 변수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a, b 모두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c마저도 0이 돼야 한다. 요거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첫 번째 계수 비교.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수치 대입, 활용 빈도는 낮지만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 단원에서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소개한 만큼 아무래도 좀 활용되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우리가 문제를 막연하게 풀 때는 개수 비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자, 보기 3번에서도 이제 그 예를 들어놨는데요. 한번 볼게요. ax 더하기 2가 뭐 비교해 본다면 우변은 2x-2b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항등식이 된다. 개수 비교할 것 같으면 그냥 동류한끼리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고 b는 이제 -1이 된다 하면 되는데 이제 수치 대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절한 숫자를 잘 대입해야 하는데, 만약에 좌변에 a가 사라지게 하려면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0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좌변을 2로 만들고 x에 0 대입했으니까 이제 b마저도 구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b가 -1이 됐어요. 그럼 괄호 안에가 x 플러스 1이 되니까 우변에서 이 x 있는 이 식을 이제 뭐 0으로 만들어 주겠다.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뭐 그 b에다가 b가 -1이었는데 뭐 아무거나 잘 대입을 해도 이 경우에는 뭐 답이 쉽게 보이겠네요. 이미 b를 구해 놓은 상황이니까.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 3-1번으로 볼까요? 자, 선생님이 미리 써놨는데요. 괄호 1번은 개수 비교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될 거고, 괄호 2번은 수치 대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 1번 한번 볼게요. 자, 좌변은 AB라는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변은 에이 모르겠다고 냅다 전개를 하는 겁니다. 냅다를 전개를 하게 되면 동류한끼리 서로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x세제곱의 계수가 여기서는 a였고 c였다. 그러면 ac가 같다. 이 창에서 -b, 그 다음에 마씨 풀 d, 마씨 마디가 같다. 그 다음에 1이 d 마씨다. 3이 d다. 그러면 d부터 구해졌네요. d부터 순서대로 다 구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좀 노가다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치 대입인데요. 수치 대입은 자 여기서 AB를 사라지게 하는 값을 구하기보다는 좌변의 fx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fx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게 곱해져 있는 애들이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x-1 부분이 0이 되려면 x에 1 대입하는 거고, 두 번째 괄호에는 x제곱 빼기 3이 있으니까 x에다 루트 3, 뭐 x제곱 이퀄 3, 요걸 대입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2번 별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2차 이하의 다항식 px래요. 거기 밑줄 2차 이하의 다항식. 그러면 2차식인지 뭐 1차식인지 상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문제 제시된 관계식에다가 일단 대입을 할 건데 p빵이 마일이래요. x에 0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상수항이었죠. 그래서 c가 -1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px 더하기 1 그대로 px에다 1 더한 거, 그럼 마일이 사라지겠네. 그걸 제곱한 게 좌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px제곱이 필요한데 px제곱은 자 선생님이 써놨죠. px의 식에서 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면 됩니다. 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px제곱 선생님이 계산해 놨습니다. 여기다가 또 1을 더하니까 상수항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좌변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px 플러스 1을 실제로 노가다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좌우변을 전개해서 식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되겠어요. 아직 오른팔을 못 쓰기 때문에 좀 쓰는 게 서투릅니다. 자, 그럼 a제곱하고 a가 같아요. 그러면 a가 그렇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ab는 사라졌대요. 그럼 ab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돼야 한대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까 a가 0이거나 1인데 a가 1이 될 때는 반드시 b가 0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경우를 다 따져봤더니 a가 0일 때에 또 b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총 식이 3개가 나왔습니다. 모두 구하라고 해서 다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3으로 왔는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괄호 1번은 그냥 뭐 우변 전개해가지고 동류한끼리 비교해주면 되겠고요.
괄호 2번이 뭐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x와 y의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런 식이 0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xy가 다 써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자를 한 종류로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관계식에서 뭐 y는 x-2다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x-2다 해가지고 여기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식을 정리해 놓은 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항상 0이 돼야 하니까 x제곱의 개수 0이고 x의 개수도 0이고 상수도 0입니다. 그러면 상수에서 먼저 c가 2라는 값이 나오겠고요. c가 2니까 b는 1이 되는 거고 b 정해지니까 a도 정해집니다. 도미노처럼 싹 구해집니다. 도미노는 다 무너지는 건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A라는 식을 B로 나눠서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된다라고 했을 때 A는 BQ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거는 차수가 나머지가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에 3차식인데 미정계수 PQ가 포함되어 있어요. X마일, X마이의 곱으로 나눠서 몫은 그럼 1차식이 되겠죠. 나머지가 3x-4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숫자를 적절히 여기 인수분해된 인수에 해당하는 x값들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해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풀이에서도 몫을 ax 플러스 b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2차식에서 2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x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a는 볼 것도 없이 1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x 플러스 뭐 a 아니면 x 플러스 p p는 못 쓰니까 x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쓸데문제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하고 2를 대입해 보면 어쨌든 간에 그 pq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4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이게 이제 완전히 틀을 잡을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보기에서는 인수분해되는 2차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는데 인수분해되는 2차식으로 나눌 때는 그 인수들을 잘 대입하면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본 문제 3-4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괄호 1번에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 q가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 못하죠. 괄호 2번에서는 x제곱 더하기 p, 역시 모르니까 인수분해 못합니다. 이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치 대입, 숫자 대입할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이럴 때는 뭐 해야 한다? 그냥 무식하게 써서 개수 비교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3차식 x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8 요거를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몫은 1차식이다. 그러면 자, 뭐 ax 플러스 b라고 선생님이 써놓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뭐라고요? x 플러스 a 이래도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는 1이다 라고 모음답안에서도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서 해결했습니다. 괄호 2번에서는 역시 이 3차식을 x제곱 더하기 p로 나눠서 몫이 친절하게 나왔네요.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를 구해라. 잘 생각을 해봐요. 2차식으로 나누는데 몫은 뭐 당연히 1차식이고 그럼 나머지는 몇 차여야겠어요? 1차 이하겠죠? 1차 이하니까 그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역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주면 답이 구해집니다.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3-5번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5번 너무나도 중요해요. 별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4차식을 인수분해된 3차식으로 나눴습니다. 이때의 나머지 구하기.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겠죠. 3차식으로 나누니까. 자,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식으로 나눌 때는 그냥 숫자 대입해서 하면 된다고 그랬죠. 누구 대입해야 돼요? 첫 괄호를 보니까 x에 1, 두 번째 괄호 보니까 2, 세 번째 괄호 보니까 마이너스 2. 그런데 나머지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a, b, c
이거 모르는 거 어때요? 문자 3개인데 식 3개 나오겠죠. 대입한 숫자가 3개 있으니까.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이 이제 좀 골치 아파요. 괄호 2번 x 4제곱 더하기 2를 xy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야 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라고 해서 ax 풀 b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도 뭐 완전 제곱식도 일종의 인수분해 돼 있는 거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미정계수가 a, b 2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대입하는데 한 번 대입하고 나니까 끝나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선생님 여기 써놨는데 미정계수가 2개라서 수치 대입을 2번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대입할 값이 하나뿐입니다. 이런 경우 그 하나를 대입하면 나머지에 있던 a, b에서 b, 차수가 낮은 쪽에 b를 a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적용을 하게 되면 양변에서 x-2를 뭐 공통인수를 묶어낸다든지 해가지고 나눠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인수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없애고 나면 뭐 이전의 인수 또 한번 2를 대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대요. 자, 풀이를 한번 볼까요? x 4제곱 더하기 2는 xy의 제곱 곱하기 q 더하기 ax 풀 b인데 일단 2를 대입했더니 좌변은 얼마가 돼요? 18이 됐고 우변은 2a 플러스 b라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8입니다. 그래서 이걸 b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b를 적용을 해봤더니 자, 그 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18을 2항을 하고 놨더니 x 4제곱 빼기 16, 그 다음에 xy의 제곱 qx 더하기 a 괄호 xy. 좌변이 인수분해 해보니까 xy가 다 공통인수로 있게 됐네요. 그래서 xy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한 번씩 나눠서. 그랬더니 좌변은 3차씩 나왔고 우변은 xy 곱하기 q 더하기 a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q를 구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뭘 해줘야 한다? a를 구하기 위해서 q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여요? x에 2 대입해서 또 2를 대입했네. 이렇게 공통인수 찾아내고 그 공통인수 한 번만 나누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 괄호 2번은 복습을 할 때 한 3번, 4번 반복해서 푸세요. 예, 그래야지 잘 있게 됩니다. 한 번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x에 2 대입하니까 좌변은 숫자로 딱 나오죠. 32가. 근데 우변은 어때요? q가 사라지면서 a만 살아남아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도 한번 잘 앞에 알려준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유제 8번에서는 인수가 3개 있으니까 나머지가 뭐 2차식 미정계수 3개 상태여서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근데 완전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한 번에 1 대입하고 그 다음 b를 a로 표현한 다음에 공통인수가 누가 생긴다? xy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지워서 나눠놓고 또 한 번 더 1 대입하면 a가 구해집니다. 그러면서 b도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연습 문제인데요. 연습 문제는 지금 막바로 풀지 마시고 기본 문제 유제를 다 푼 다음에 이 연습 문제 선생님이 별표 쳐놓은 거 여기 5개가 있네요. 요거를 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풀었죠.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 푼 학생들은 빨리 다시 앞에 거 돌아가서 다 정리해야 합니다. 자, 3-3번입니다. 딱 봐도 20차식이죠. 좌변을 보는 순간. 그래서 우변도 A0, A1, X1제곱 뭐 해가지고 A20, X20제곱 이렇게 개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래요. 괄호 1번에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수항 포함한 개수의 총합. 이런 경우에는 X에 얼마 대입하죠? 그렇죠. 1 대입하면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풀이가 써져 있죠. 자, x에 1 대입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2번인데 이게 짝수 번호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홀수 번호나 짝수 번호 어느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할 경우에는 1 대입한 식과 2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한 식, 1 대입한 식과 마이너스 1 대입한 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주면은 어느 한쪽만 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봤더니 좌변도 상수가 나오지만 우변이 A0 빼기 A1 그 다음에 A2
빼기 a3 이런 식으로 써지죠. 좀 전에 1 대입해 봤죠.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하면은 분명히 원하는 대로 짝수 번호들만 살아남을 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의 10제곱, 1의 10제곱. 뭐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가볍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에서는 다항식 fx를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런 진짜 막연한 식에서는 차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수 결정이. 자, 차수 결정. fx를 n차식이라고 놓고 최고차항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최고차항이 ax n제곱이다. n차항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a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서의 최고차항은 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한 거니까 ax 2n제곱이 되는 거죠. x제곱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최고차항이 나오는 거고, 우변은 자 fx 풀1은 x 대신에 누굴 대입한 거다?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다. 그래서 a x 풀 1의 n제곱인데 걷다가 또 x를 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차항이 a x의 n 풀 1제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최고차항끼리 일치해야 하니까 일단은 2n하고 n 풀 1이 같은 거죠. 그럼 n은 1이다. 그럼 되게 허무하게 1차식이었습니다. fx는. 그럼 fx 가장 무난한 1차식 ax 제곱이라고 ax 더하기 b라고 놓으면 되겠고요. fx 제곱은 뭐라고 놓으면 돼요? x 대신 x 제곱 써서 ax 제곱 더하기 b라고 놓습니다. fx 풀 1은 x 대신에 x 풀 1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a 괄호 x 풀 1 더하기 b가 되니까 여기 써진 것처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문제에 등장했던 관계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개수 비교를 해주면은 a 풀 b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마삼이 되니까 a가 결국은 3이다. 그래서 모두 구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7번은 우리 과거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a세제곱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어떻게 한다? 세 개의 합에다가 자 여기 써놨는데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은 a, b, c 합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고 마ab 마bc 마ca 그 다음에 더하기 3abc입니다. 근데 지금 우연히도 지금 라지 a, 라지 b, 라지 c에 해당하는 걸 셋을 더해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괄호 두 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됐다. 이걸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번 문제는 이거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정말 아주 수십 년째 단골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으로 나눴는데 다만 이 식이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식일 때 아까 어떻게 썼는지 기억해봐요. 처음에 x 3 대입하죠. 그런 다음에 문자를 개수를 줄여주죠. 문자를 개수를 줄여준 다음에 다시 공통인수 x만 3이 생기니까 그걸 나눠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x 3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그냥 아주 줄줄줄줄 말할 수 있을 만큼 외워놔야 합니다. 자, 지금 몇 차식인지도 몰라요. n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를 x만 3의 제곱으로 나눠서 몫은 막연합니다. 몫은 막연해요. 그래서 qx 이런 식으로 놓을 테고 나머지는 3n 문제에 남아있는데 3n 괄호 x만 3이다 이렇게 놨네요. 자,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우변에 x만 3이 공통인수로 일단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x에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b를 a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왜냐 3의 n제곱은 0이 안 돼요. 근데 뒤에 괄호가 0이니까 b는 3a-9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시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a-9인데 여기 a가 있는 애들은 a 있는 애들끼리 묶어보고 x제곱 빼기 9 이렇게 해보니까 공통인수 x만 3이 보였어요. 그래서 자, 인수분해를 해놨죠. x만 3 곱하기 x 더하기 3 빼기 a로 xn제곱 맨 앞에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좌우변 봤더니 x만 3이 다 있네 해서 공통인수 x만 3을 다 나눠서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xn제곱 괄호 x 풀 3 빼기 a가 여기 남아있는 식과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x에 뭐 대입한다고요?
q를 죽여야 하니까 x에 3 대입해야 하는 거죠. 3 대입했더니 3의 n제곱 괄호 6마이 이퀄 3의 n제곱. 그럼 6마이가 1이네요. 6마이가 1이니까 a는 5가 되고 b는 6이 됩니다. 정말 하나도 안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x마 지금 요거 어쨌든 4구인데 11번에 fx를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의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fx는 x마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 써놨는데 fx는 x마1의 제곱 곱하기 3차 항의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x 풀 p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fx제곱 빼기 2를 fx로 나눈 나머지는 뭐 이거다 라고 그랬으니까 fx제곱 빼기 1은 뭐였죠? x 대신에 x제곱 빼기 1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양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 식을 x제곱 x 빼기 1의 제곱이 있는데 x제곱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풀 p가 바로 뭐였어요? fx죠. fx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목승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있는 대로 써봤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문제에서 뭐 구해야 하냐?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p를 구해야 한단 말이죠. p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x에 1을 대입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p 죽지 않아요? 여기 1 되니까 q랑 같이 몰살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좌변에 p 있습니다.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좌변에 p는 살아남고 우변에 p하고 q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p가 2가 된다라는 게 확정이 돼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은 그냥 노가다성 계산 문제인데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일단 3단원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고요. 연습 문제 여기 중요한 별표 쳐준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줘야겠습니다. 자, 3단원 마치겠습니다.